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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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뵙겠습니다. 교수님도 뭐 딱 봐도 네. 교수님이시구나가 네네. 느껴지는. 예. 톤도 되게 좋으시고요. 앉으세요. 제가 일단 소개를 해드릴게요. 세종대 삼초컷 광클 교양 수업 성과 문화 네. 배정원 교수님이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에 성과인가? 성과 그래서 문화. 네. 문화에 무슨 성과를 왜 이렇게 앞뒤를 바꿨나? 네. 근데 어. 성과 네. 문화. 성과 문화. 근데 뭔가 클릭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저도 이게 왠지 모르게. 커리큘럼인 것 같아요. 네. 이게 3초, 네. 야, 3초 컷이에요? 그러니까 성자만 보고 클릭하는 것 같아요. 그 호기심이 가득한 네. 친구들이니까. 근데 어떤 분은 계속 안 되다가 4년 만에 돼서 너무 좋다고 어떤 분은 또 네. 그러시더라고요. 한 1학년 때부터 듣고 싶었대요. 그게 오리엔테이션에서 얘기를 하나 봐요. 성과 문화 얘기를. 이거는 꼭 들어야 된다. 네. 우리 학교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하시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듣고 싶어 하는데 워낙 광클 하니까 못 오고 이제 4학년 말에 듣게 됐다라는 친구도 있고 결국은 4학년 때도 못 됐다. 이게 클릭을 못 해서 결국 이 수업을 못 듣고 졸업을 하신. 네네. 아하. 야, 근데 어떤 수업일지가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궁금하시죠? 진짜. 네. 성과 문화니까 사회 전반의 문화 속에서 성을 다뤄요. 성의 개념, 성이 뭔지, 그리고 이제 사랑의 이론, 그리고 사랑하는 법, 뭐 사랑 유지하는 법, 사람 만나는 법,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잘 헤어지는 법, 그리고 성관계하는 법, 뭐 이런 것도 다 가르쳐 주죠. 와, 연애에 관한 것도 다. 네, 15주 동안 그게 다 커리큘럼이에요. 그리고 뭐 결혼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성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뭐 오르가즘이라든지 이런 조루, 지루 이런 얘기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걸 얘기도 다 해줘요. 해줘요. 예, 열려있는 수업. 네. 아니 이게 진짜. 약간, 만약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같이 있을 때 그런 얘기 들으면 약간 조금 이렇게. 굉장히 당황하죠. 굉장히 당황하고 제가 이제 성기 구조 기능도 다 보여주거든요. 이번에는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카페에서 왜 많이 듣잖아요. 네.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성기가 갑자기 이렇게 툭 떠가지고. 왜냐면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카페에서 수업 듣잖아. 본인도 네. 모르지만 지나가던 사람은 어이 뭐야 이 사람? 그래갖고 굉장히 당황했는데 내 공부를 보는 거지 포르노를 보는 게 아니잖아라는 아니죠. 생각이 드니까 괜찮았다는 얘기도 하고요. 뭐 성 건강 관리하는 방법 또 그 폭력적인 파트너 만나지 않는 얘기 뭐 이런 것도 계속 다 해주니까 아이들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진짜, 참 그 진짜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실용적이죠. 네, 진짜 실용적인 것 네, 같아요. 네. 많은 학생분들이 또 이 과목을 듣고 싶어하는 이유인 것 네, 같기도 네. 하고. 이 수업을 이제 15주를 듣고 나면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좀 자연스럽게 말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제가 같아요. 처음 질문이 학생은 섹스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부터 물어보거든요. 너무 당황해요. 당황하죠. 그러니까 섹스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왜 자기가 대답을 잘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니까 맞아. 막 와 근데 저는 지금 이거 사실 이거 참 지금도 어렵네. 지금도 사실은 이제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섹스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방송에서 이런 단어를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이가 그러니까 네. 있는데 섹스가 이게 가만 있어. 예를 들면 교수님이 했다고 그렇게 막 하면 안 돼. 이게 좀 그런 거 아닙니까? 좀 자연스럽게 그래서 처음에 너무 당황하다가 네, 네. 이제 제가 너무 자연스럽게 섹스하고 성관계 얘기를 하고 오르가즘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자기들도 되게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러시니까 네, 이게 편해지는 네. 사실 이 지구상에는 너무나 많은 그 굉장히 그 다양한 성결이 있다라는 거죠. 거예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방법도 네. 좀 강의를 하신다고 진짜. 그랬잖아요. 제일 좋은 건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마지막 사람을 결정할 때까지 30명 정도 만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30명 정도. 근데 30명도 적죠, 사실은. 우리가 꼭 이제는 한국 사람하고만 만나고 한국 사람하고만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와, 그래서- 유퀴즈 역사상 가장 저 집중하네. 거의 자세가 원래 항상 이건데 야, 거의 뭐 돌아다녀. 아 죄송합니다. 오늘만 좀 이렇게 듣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미 좀 집에서도 좀 윤채양도 좀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아리스토텔레스? 탈레스. 팔레스? 무슨 말인지 알았다. 얘는 이제 알았어. 다시 한번 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사람이 좋아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어떤 사람 만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좋은 사람이라고 대답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도 좋은 사람이 나한테 꼭 좋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많이 만나보면 안목이 높아져서 나한테 맞는 사람 고르기가 쉽죠. 왜냐면 제가 재석이 형이 네. 항상 저한테 해주시는 얘기가 만나. 일단 네. 좀 만나라. 맞아요. 만나야 알지. 이거 어떻게 네. 안 만나고 아니. 안 만나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만났어요. 네.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기대감을 충족을 좀 시켜줘야 이분을 또 나오게끔 해주신 분에 대한 매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또 기대감을 내가 충족을 못 시키면 또 실망을 드리게 되는 거니 그럴 바엔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왜요? 지금 왜 그 사람을 내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막 만족시켜줘야 된다는 그건 너무 고객 편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너무 포장하거든요. 맞아요. 뭐 되게 조신한 척, 멋있는 되게 척. 멋있는 척.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척만 하자. 맞아요. 착하다 상대방이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착한 척만 하면 되지 그 이상을 다른 사람들의 바라는 만큼은 그건 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요. 정말 건강한 관계를 맺으려면 so what 이게 되게 중요하죠.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거 있잖아요. 사람들의 시선을 자꾸 보게 될 때 그럼 어때서? 어쩌라고 나 이게 나야 이거 있잖아요. 맞아요. 예, 좀 뻔뻔해져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진짜 알았어요? 아, 진짜 그래서 조금 느껴졌어요. 네, 조금. 상대를 먼저 알아야 될 그 네. 안목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 연인을 만들기 전에 고려해야 될 사항을 한 열 몇 개를 가르쳐 줘요. 아, 이게 뭡니까? 근데 이런 게 이제 중요하죠. 그 가치관이 너무 다른 사람 얘기를 하거든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가치관이 좀 맞아야 그 사람하고 오래 갈 수가 있겠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네. 가치관하고 성격은 달라요. 아하. 그러니까 왜 우리 보통 그 성격이 뭐 안 맞아서 헤어져요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 그럴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달라서 너무 재밌다 그러고 아,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어떤 분들은 사람들은 성격이 너무 맞아서 성격이 좋다. 맞아서 네. 싸운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그 사람하고 협상하고 어떻게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능력의 문제지 성격 자체가 다르거나 같아서 문제가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남자가 연락하겠다고 그러고 연락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 바빠서요. 제가 이 일만 끝나면 연락드릴게요. 이러잖아요. 그럼 저는 그런 사람 만나지 말라고 그래요.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남자들은 그 여자가 마음에 들면 전쟁 나가기 전에도 전화하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는 거는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일종의 어장관리 같은 네, 그런 느낌이라서 거죠. 네. 그거는 맞아요. 그 사람이 네가 정말 간절하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아닌 거야라고 맞아요, 얘기해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성 간에를 떠나서 친구들 사이에도 연락 잘 안 된다는 친구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친구들하고의 관계를 오래 유지하지는 않는 스타일이에요. 네. 깜빡 잠들었는데 한 3일 있다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핑계입니다. 네, 핑계. 자주 늦는 사람도 조금. 네. 네. 자주 놓는 게 이제 그 사람을 배려하지 맞아. 않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는 네, 시간이 맞아요. 소중하면 일찍 나가서 기다리겠죠. 맞아요. 너무 습관적으로 늦고 이러는 그렇죠. 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나를 존중하는 거 같죠. 제가 네. 오늘 이제 교수님 만났으니까 좀 네. 하고 싶은 얘기 네. 중에 하나가 20대에 사랑을 하고 싶어서 네.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제가. 왜냐면 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이렇게 해야 내가 누군가 나타나면 이 사람한테 좋은 걸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또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40살이 됐어요. 사실 중요한 거는 그
대상이 없었던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요즘 애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도 뭔가 좀 갖춰진 다음에 만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자기가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니까 이렇게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놓쳐버릴 때가 맞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인생은 힘들어도 같이 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이라도 정말 뭐 비싼 걸 안 사주면 어때요? 차를 못 가지고 나가면 어때요? 조셉 지금 좋은 차 갖고 있고요. 63A인지 탑니다. 당당당당. 주변에 또 조셉 좋다는 사람들 꽤 있어요. 근데 이게 조셉이 뭔가 자꾸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면 마지막 네. 사람을 제가 마지막 사람이 돼야 돼. 근데 미리 왜 이렇게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될지도 그 얘기. 모르는데. 그러니까 결과를 자기 스스로 그려놓지 말고 계속해서 좀 맞아요. 관계를 이어가라. 물 그게 흐르는 대로 중요하다. 가는 거죠. 네네네. 떨쳐버리고 아. 좀 만나라는 거죠. 좀 만나야 되는데 아무래도. 혼전순결을 주장하시나요? 저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니요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대답을 해야 되니까 제가. 예. 조세호 씨가 예쁜 여자분이랑 네. 좀 이렇게 얼굴이 괜찮습니다. 전 사랑이 두려운 게 이별이 올까봐 좀 두렵기도 하거든요. 네, 지금 물어보신 것이 그 저희 수업 내용에도 있어요. 있어요. 애착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잘 헤어지는 법. 아이들이 또 이별에 대한 좀 환상 같은 게 있어요. 아름다운 이별. 그래갖고 디데이를 정해놓고 막 못해줬던 걸 해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상대를 막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뭐야? 그건 또 뭐야? 그러니까 막 그 친구는 막 이 자기 여자친구가 그 꽃을 보고 싶어 했었대요, 벚꽃. 근데 그걸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다고 그거를 꼭 가보고 아니, 헤어지겠다고. 그러니까 헤어지긴 헤어지는데 그 전까지 당신과 못해줬던 하지 거를. 못했던. 네, 그러니까 좋은 남자로 기억되고 싶은 거죠. 아니 그게 네. 뭐야? 아우. 제가 그냥 박살을 내주죠. 이별은 아름답지 않아. 심지어 소란스러울 수도 있어. 그리고 막 울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있죠. 울죠. 그래서 연애를 얼마간 했으면 당연히 사랑한 만큼 아프잖아요. 그걸 겪어야죠. 겪고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좀 떠나보낸 후에 미련을 막 두고 그러면 그러면 오늘부터는 친구로 지내자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어제 애인이 오늘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그거 네. 그거 어떻게 됩니까? 예, 그래서 헤어지기 전에 좀 정말 내가 헤어져야 되나? 우리가 정말 안 되겠나? 이걸 여러 번 생각해 봐야 하고 근데 정말 안 된다. 이건 정말 내가 감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번복하지 말고 단호하게 헤어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예 남남은 아니잖아. 남남이야? 응? 남이지 이제. 그런가? 교수님, 너무 힘들다. 이거 사랑도 너무 근데 저는 지금 연애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별도 힘들고 저는 사랑 시작하는 것도 힘들고 너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거 투성일까요? 너무 지금 약간 가슴이 울컥했던 게 쟨 또 왜 저래? 제가 좀 그만 좀 해. 조셉 그만 좀 해. 우리 나갈 진도가 많아. 그래요? 아니 뭘 또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저는 안 잊혀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랑을 했던 그녀가 진짜로 저도 나름대로 사랑했던 그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헤어졌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연애였던 것 같아요. 너무 어떻게 보면 힘들지. 이게. 예.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사람만큼의 이별은 내가 이거는 정말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 잊혀지지가 않겠다. 계속 기억이 남고 이 사람이 생각날 것 같다는데 얼마 전부터 이제 생각이 안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서 내가 왜 이러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약이니까. 어떻게 시간이 약이 됐나. 근데 그게 아니면 사람이 미칠 거예요. 그럼 맞아요. 진짜. 네, 그래서 맞아. 아이들한테 해주는 얘기도 믿어지지 않겠지만 시간이 약이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하고요. 꼭 아셔야 될 거는 어떤 이별도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안 옵니다. 교수님 강의 과제 중에 데이트하기 과제가 있다고요? 네.
그 데이트 과제를 보고 애들이 많이 수업을 신청하는 것 같아요. 이 과제를 통해서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아, 이게 그 남녀 학생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를 제비뽑기로 골라서 예, 2주간 시간을 주고 그 안에 4시간 이상 데이트를 해라. 네. 야. 이게 과제입니까? 그 4시간 정도는 있어야 데이트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4시간 이상 있어야 되고요. 아, 근데 수업이 참 이게 네. 지금 굉장히 실용적이죠. 재밌겠네요. 아니 수업에 데이트하기가 네. 4시간 이거 되게 재밌지 않을까요? 네, 그 4시간 동안 3개의 이벤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 뭐가 있어야 됩니까? 데이트 하려면 밥도 먹고 차도 그렇죠. 마시고 같이 걷든지 세 자전거 가지 타든지. 이벤트를 넣어야 되는군요. 예, 그리고 이제 더치페이 5,000원씩 내서 10,000원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부족하죠, 10,000원은. 요즘 사실 10,000원이면 한 사람 점심값도 안 안 돼요. 되죠. 예, 그래서 이제 팁을 주죠. 한 번에 후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왜 요새 쿠폰 많잖아요. 네. 혹은 애들이 이제 헌혈도 해요. 아. 헌혈하면 문화상품권 주잖아요. 이제 그걸로 대중교통 이용해서 뭐 커피 사서 나눠 마시고. 이거 재밌겠다. 네. 그리고 도시락도 싸요. 도시락도 싸요? 네. 재밌겠네. 도시락을 싸면 돈을 좀 절약할 수 있잖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 여기에 얼굴에 나왔다 나나요? 여기에 뭐 제가 봐서 다시 학교 입학하시겠네요. 저는 그러면은 네. 요 과목은 제가 예. 그리고 이제 어떤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처음 데이트를 하고 어머님이 김밥 싸주신 적 했고 어떡하면 그날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지 내게 가르쳐 그리고 영수증 붙여야 돼요. 돈 어떻게 썼는지 봐야 되니까 이제 인증샷 둘이 어딜 갔으니까 야, 인증샷. 이거 뭐 최고의 수업이네요. 야, 근데 이거 네. 인증샷이 또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하네. 어쨌든 데이트를 하면 이걸 레포트를 써서 작성을 하는 건가요? 네, 레포트를 내야 되고요. 레포트를 따로 써야 돼요. 네, 굉장히 좋았는데 내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친구도 오늘 데이트가 좋았겠지. 서로가 그랬는데 내용은 네,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나와서 또 발표를 시켜요. 왜냐면 공유해야 되니까. 애들하고. 재밌네요. 여학생을 불러내면 남학생 둘이 나오는 거죠. 여학생을 불러내면 남학생 둘이 나오는 거죠. 보통 이제 남자애들이 광클을 하니까 비율이 여자애가 2번 데이트할 때가 많아요. 그럼 약간 비교가 될 수도 있겠는데? 비교해서 말하라고 하죠. 그럼 남학생들은 너무 잔인한 수업이에요, 막 이러죠.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봐요. 애프터를 받으면 누구랑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것까지 물어봐요. 그러면 막 남자애들이 막 어쩔 줄 몰라 하죠. 거의 뭐 정글이죠, 정글.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실제로 사귀는 경우도 있겠는데요? 사귀는 경우도 있죠, 있다고 있을 수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방송 나가고 나면 뭐 컴퓨터 터지겠는데. 클릭해 막 더 막. 사실 우리들이 누군가를 만날 때 이상형만 자꾸 만나려고 하거든요. 맞아. 키는 얼마여야 되고 외모는 어때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제비뽑기로 하니까 누가 걸릴지 모르는 모르죠. 거예요. 근데 이제 외모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하지만 4시간을 같이 있어 보면서 의외로 너무 매력적인 예. 너무 재미있는 맞아. 이런 거를 좀 발견해 보라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트에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는 거. 데이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좀 알게 하는 거예요. 재밌다. 사실 그래서 또 아이들이 그걸 알아가더라고요. 예. 이성 친구 있는 애들이 너무 재밌어요. 왜요? 이미 이제 사귀고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거 하면 제 여자친구 헤어진대요. 레포트인데도 그게 좀 네. 만나는 거 싫다는 거죠. 얘가 언제 데이트하는지를 알잖아요. 알죠. 계속 문자 보내는 거예요. 재밌니? 뭐. 분위기 좋니? 뭐 이렇게. 기억에 남는 그 학생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많이 있어요. 제 강의를 들을 때
헤어지고 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요. 네, 왜 헤어졌는지를 좀 알고 싶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좀 배우면 다음에는 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한 친구는 그래서 온 거예요. 왔는데 이 수업을 받으면서 어떻게 그 친구랑 다시 만났어요. 다시 만났고 결국 결혼했고 그리고 그 친구랑 결혼할 때 줄에 섰고 이야. 이런 친구 있죠. 계속 AS를 해주는 거죠. 뭐 부부싸움 했다 그러면 만나서 또 상의해주고. 야. 너무 좋다. 네, 그래서 그럴 때 고맙죠. 아니 이게 이제 예전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연애나 결혼이 이제 필수인 시대는 네.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이런 강의를 통해서 우리 그 듣는 많은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좀 있다면요. 그 연애나 결혼을 꼭 하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는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만나는 게 행복하고 그럴 때 어떻게 내가 좋은 사람으로 만나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행복하게 삶을 잘 꾸려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배워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내가 보는 나는 정확하지 않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보는 나를 보면서 나는 굉장히 근사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점점 더 왜 살아갈 힘도 없고 더 멋있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돌보고 그리고 왜 남을 또 돌보는 방식 같은 것들을 배웠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래서 내가 성장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뭐 전 다 한 거죠. 네. 지금 막 사랑을 시작하신 분들과 네. 반대로 좀 사랑에 지쳤거나 상처받은 분들에게 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요. 사랑을 시작한 사람들한테는요, 이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환상 같은 것도 갖고 있고 기대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그 사람한테 꽂혀서 그 사람을 보면 전기가 반짝반짝 오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좋아 보였던 그 콩깍지가 쓰인 기간도 사랑의 도입이기는 하지만 저는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의 그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걸 권태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내가 의지를 가지고 저 사람과 같이 가야 하는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 거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사랑에 너무 지쳤거나 상처받은 분들은 너무 힘들면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사랑하는 사람은 또 올 수 있으니까 너무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유퀴즈? 네. 네, 됐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역사서인 후안서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어머니의 무덤 옆을 지키며 살던 한 효자의 집 앞에 두 나무의 가지가 하나로 엉켜 자란 데서 이것이란 말이 생겨났는데요. 이후 이것은 효의 상징으로 여겨지다 오늘날에는 연인 간의 깊은 사랑을 비유하는 말로 쓰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연리지. 정답은요? 연인지. 정답입니다. 아 진짜로? 예. 이야. 어머 진짜 좋은 거예요. 연인 간의 깊은 사랑. 축하드립니다. 자, 100만 원의 상품을 드립니다. 아유.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셨다. 아유,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최윤아 변호사님 네. 맞으십니까? 네. 이쪽으로 오시죠.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아, 최윤아 변호사님. 직접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최윤아 변호사고 저는 이혼 사건을 올해로 9년 차, 이제 내년이면 10년에 접어듭니다. 이혼자요. 아, 약간 저기 안경 때문에 그런가요? 변호사님 같은 느낌이.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안경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왜요? 20대부터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네. 좀 어려 보이기 싫은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좀 아니 왜냐면 안경이 저랑 비슷한 네. 느낌이었어요. 아니 제가 네, 좀 닮으신 것 같아요. 약간 사실 제가 돌려서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그래서 변호사님 제가 좀 돌려서 얘기를 했어요. 나 우리 가족 중에 아니 근데 28의 그 이혼 전문 변호사를 이렇게 뭐 하신 이유가 좀 있어요? 저는 그 이혼 사건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한테. 아 근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이게 표정 하나 안 변하고 하시니까 이게 좀 예.
정말 다른 사람 인생에 제가 되게 깊게 들어가잖아요. 저한테만 막 그런 비밀 얘기들을 이런 해주는 걸 제가 약간 특권이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고 제가 공부한 것들로 더 빨리 이제 이혼을 잘 시켜드려서 더 나아지게끔 해드릴 수 있다는 게 정말 재밌더라고요. 사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네. 잘 이혼이 되면 네. 그걸 바라고 찾아오시는 거니까. 그렇죠. 아니 그 지금까지 맡은 이혼 변호가 한 한 1,600~700건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이혼도 승소, 패소 뭐 이런 게 있어요? 승패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정산에 더 가깝긴 하지만 이제 뭐 외도나 폭행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한다거나 그게 인정이 되면 뭐 승소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인정이 안 되면 패소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재산 분할도 좀 내가 더 많이 가져갔다 그럼 승소라고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것도 뭐 예를 들면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있나요? 많죠. 어떤 분들은 혼인 기간이 3년인데 네. 소송 기간이 6년, 7년. 그럼 정들지 않아요? 정들다니. 아니 그게 진짜. 무슨 정들 일이야. 중간에 그러실 수도 있겠네. 야 그냥 이럴 거 그냥 우리가 다시 한번 합쳐보자. 뭐 이런 생각도.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게 소송 있죠? 중에, 네, 소송 중에 아니 다시 그럴 수 합치고. 있을 것 같아. 진짜. 이게 참 이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사랑을 했으면 결혼을 하고 또 얼마나 서로가 미워하면 이혼을 하겠어요. 그 최단 기간은 얼마가 됩니까? 최단 기간 이혼하신 분 있어요 혹시? 지금 아니 지금 변호사님이 무슨 세상에 이혼을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호사님이 맡았던 그 의뢰인분들 가운데 뭐 저 기억에 남는 그런 뭐 예를 들면 이혼 소송 예. 최단 기간 말씀하셔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결혼식장에서 이제 신부 입장하기 전에 이제 신부 대기실에 이렇게 계셨는데 근데요? 어떤 분이 오셔서 쪽지를 주신 거예요. 여자분이. 그래서 봤더니 내가 네 남편 지금 신랑이랑 어제까지 같이 있었고 계속 이제 양다리를 걸쳐 오다가 이제 결혼식장을 오늘 들어간다고 나한테 얘기해서 너무 화가 나서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실제로 그 정말 메이크업 다 하고 웨딩 옷 입고 막 다 하셨는데 신부 입장 하기 직전에 저한테 오신 분이 계셨어요. 혼인 신고를 미리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요, 혼인신고는 안 하셨는데 이제 사실혼 해소 소송이라고 이제 이혼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혼인신고 하기 전이지만 그래도 결혼하신 분들, 결혼식 하신 분들. 야 근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결혼식 입장하기 전에 그렇게 오신 게 한편으로는 진짜 다행일 수도 있어요. 오셨죠. 지금은 드라마가 종영을 했지만 한동안 이제 사랑과 전쟁이 네네네. 네,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나올 법한 의뢰인분들도 좀 계신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막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뭐 사건들인데 저는 사실은 매일 보는 일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안에 그 이제 화장대 안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발견을 한 거예요. 임대차 계약서. 네. 근데 나랑 뭐 집을 얻은 적도 없고 한데 이제 임대차 계약서에 와이프 이름이 써 있는 거죠. 그래서 블랙박스를 확인을 해봤더니 바로 아파트 같은 이제 옆동에 내연남을 두고 이제 양쪽에서 두 집 살림을 하신 거죠. 예.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야 대단하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옆집에서 그러신 분도 계셨어요. 옆집이요? 네, 그러니까 옆집이랑 이제 왕래를 하면서 가깝게 지내신 거예요. 그래서 옆집도 진짜. 강아지를 키우고 우리 집도 강아지를 키워서 그냥 강아지 엄마 아빠들의 모임처럼 왕래를 이렇게 하게 네, 됐구나. 왕래를 하다가 어느 날 옆집을 가는데 남편이 옆집 비밀번호를 이거 뭐야? 이게 진짜 드라마가 아니고 내 집 마냥 누른 거죠. 깜빡하고 자기가 누른 그렇죠, 거구나. 깜빡하고. 그래서 왜 이러지? 아, 기분 탓인가? 그냥 뭐 알 수도 있지? 뭐 이러고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진짜 기분 탓이겠지 이러고 그런가 들어갔는데 강아지들이 갑자기 막 주인한테 대하듯이 와 이거 소름 돋는다. 배를 깎구나 거의 강아지가. 그렇죠. 눕는 거죠. 완전. 배를 이렇게 하는 순간 이거는 뭐 주인에게 그냥 복종하듯이 눕는 거죠. 하나만 더 얘기를 해주시면 뭐 좀 있습니까? 이제 그 형제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본 가정이 깨지고 이렇게 같이 사시다가 그 동생분하고 또 외도를 하신 거예요. 그 집 안에서. 그래서 또 동생분 가정까지 깨지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고 뭐 사촌 동생 뭐 그런 경우도 많고. 어우,
때로는 이거 내 일 못하겠다 막 이런 생각 드실 때는 없으세요? 뭐 변호사 1, 2년 차에는 조금 그랬는데 이게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일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더 모를 놀랍네. 뿐이지 사실은 외도로 고통받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더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 형제분하고 문제가 됐던 그 내연녀 있잖아요. 그 얘기를 왜 지금? 아니 하나만 너무 궁금해서. 아니 그 여성분 혹시 실제로 보셨습니까? 그렇죠. 어때요? 약간 느낌이? 그런 분들의 인상이나 이런 게 너무 궁금해요. 그냥 어떻게 인상 확실히 조금 느낌이 와요. 왜요? 잘못에 대한 감각이 없으세요. 왜 그 드라마에서 보면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사랑에 빠진 게 네. 죄는 아니잖아. 좋은데. 네. 네, 근데 저는 그 대사 딱 들었을 때 정말 잘 썼다. 진짜로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뭐라고요? 교통사고처럼 일어난 일이고 이거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사랑이 죄는 아니지 않냐. 야, 그러니까 그럼 이게 그럴 때도 변호사님은 감정에 이렇게 요동 없이 딱 그거를 처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저는 이제 의뢰인 분이 이제 내연 관계에 계신 분도 계시고 피해자분도 계시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은 이태호 드라마 속에서 예를 들면 이태호 쪽을 대리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네. 어떻습니까? 이게 아무리 일이지만 좀 되게 딜레마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의사분들이 범죄자의 생명도 구해줘야 하는 거죠. 이 딜레마네 진짜. 네, 뭐 살인자의 생명도 구해줘야 하는 것처럼 그죠. 변호사는 내 가치관에서 이 사람은 나빠, 이 사람은 뭐 착해,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거 굉장히 변호사 윤리에 어긋날 수 있거든요. 잘못임은 인지를 해드리되 그 잘못 안에서 조금이라도 좀 선처를 받을 만한 사유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변호를 해드리는 거죠. 이게 참 그 아까 판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이 직업적인 특성상의 그 딜레마들이 좀 있네요. 그러면은 뭐 간통죄는 폐지가 됐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혹시나 뭐 어떻게 이게 되는 좀 건가, 이게?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정확히 몰라요. 외도가 어떤 형사상의 그 처벌은 받지 않으나 이제 간혹 이거를 혼동을 하셔서 이제 간통죄 폐지됐으니까 바람 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그럴 수도 있어요. 있을 것 진짜 같아요.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이. 그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딱 소자 이렇게 주시면서 와이프가 잘 모르고 이렇게 청구한 것 같은데 간통죄 폐지된 거 모르는 것 같다고 와이프가 막 이러세요. 야 그럴 때 한번 좀 확 끌어오르지 않으세요? 야. 아유. 정말 끌어오르죠. 화를 내죠. 화를 내고 일단은 이거는 잘못 아신 분은 본인이시다. 이제 설명을 드리고 위자료는 한 2천만 원, 뭐 3천만 원 정도 나오실 거다. 이렇게 설명해드리면 몰랐다고 억울해하시더라고요. 간통죄 폐지된 게. 어떻게 억울해 그거를? 네, 억울해하신 분들 많으세요. 이게 본인이 저지른 일이 또 얼마나 참 그 한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받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그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네요. 진짜. 예. 아니 그 취미가 좀 있으신데 소개팅 해주시는 게 주선해 주는 게 취미시네요. 진짜로요? 아유, 좋은 취미시네. 저 어제도 한 건 소개팅을 주선을 했어요. 이제 이혼을 제가 지금까지 뭐 1000건 이상을 사실 이게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네네.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법원에서도 상대방을 이렇게 만나면 막 부추겨가지고 막 그런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 네, 그래서 소개팅을 많이 시켜드려가지고 죄를 씻고 싶다? 이게 죄는 아니지만 내 스스로 뭔가 욕을 뭔가 먹다 조금- 보니까 그럼 소개팅을 이게 조금 이게 성사를 시켜드리면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수백 건은 시킨 것 같은데 딱 한 건이 결혼을 했었고 이혼을 했어요. 아유, 예? 한 건이 딱 한 건이 결혼을 그 하고 수많은- 네. 그 커플이 이혼을 하셨다고요? 네. 왜? 작년에 이혼을 했고 그냥 무한도전 완전히 네. 그 덕후들이었거든요. 두분 다? 네, 그래서 제가 소개를 시켜줬어요. 아. 이제 막 그 몇 회에 못 나오고 막 이런 거 다 하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 무도 덕후. 네. 그래서 이거는 내 개인적인 얘기구나. 저희 언니거든요. 친언니요? 네. 아, 근데 얘기하시면 안 네.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너무 하다 보니까 너무. 근데 많은 분들이 진짜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우리 집안에는 이혼한 사람 없어. 우리 집안에 이혼한 얘가 처음이니까 변호사님 얘 좀 말려주세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이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우리 가문에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요소라는 전제하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장담컨대 어느 집안에나 이혼하신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럼요. 근데.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서로 간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으면 해서 저도 저희 언니 얘기가 쉽게 저 나왔던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다른 얘기면 그런데 언니라고 하시니까 좀 약간 이래도 되나 괜찮으실까요? 근데 워낙 무한도전 팬이어가지고 네, 무슨 얘기를 해도 좋아할 것 같아요. 혹시 그 좀 이혼하러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하는 질문들이 좀 있습니까? 이 정도 사유로 이혼을 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거 좀 궁금할 네. 수 있죠. 예.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뭐예요? 사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사회가 이혼에 대해서 좀 편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 이혼이든 사별이든 어쨌든 이별이라는 거는 똑같이 고통스럽고 그 과정을 내가 견디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이겨내는 것인데 손가락질 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것들을 너무 두려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오셔서 내가 이만큼 힘들어서 저 좀 이혼시켜 주세요 보다는 저 요 정도 사유로 이혼해도 될까요? 네, 사람들이 욕 안 할까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시선을 부담을. 네, 안타깝죠. 충분히 힘드신데 맞아요, 왜 맞아요. 내 인생을 선택하는데 이렇게 남의 눈치를 봐야 하나. 이별을 한 사람들을 저는 그래서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쉬운 결정이 아니고 항상 저희 사무실에는 휴지가 정말 한 달도 안 돼. 한 달이 뭐예요? 며칠이면은 휴지가 다 없어질 만큼 정말 펑펑 울다가 가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별을 해야 되니까 그 선택을 하시는 거잖아요. 나를 정말 많이 깎아야 하는 일이에요, 내 마음을. 뭔가 이혼이 너무 금기시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정말 일상적인 이별의 하나의 유형으로서 많은 분들이 받아들여 주시기를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혹시 그 내가 가치를 두는 헌법 조항은 혹시 몇 조 몇 항이 있으실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36조 제2항인가에 그 국가는 모성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미 언론에서 많이 다뤄지기는 했습니다만 양육비가 잘 이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 이거는 꼭 모성뿐만 아니라 요새는 싱글데디 분들도 많으셔서 네. 모성에도 포함이 되는 거지만 나 지금 빚도 많고 돈도 없고 뭐 차도 뭐 100만 원짜리 차 가지고 다닌다 나 집도 전세다 이러시는데 10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짜리 차를 가지고 다니셔도 그렇죠. 양육비는 그렇죠. 나한테 우선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헌법적으로 이렇게 지금 보호가 되고 있는 만큼 인식이 우선은 좀 개선이 돼야 하지 않나. 맞습니다. 네. 유키스 좋아요. 좋아요. 문제 드립니다. 2015년 미국 법원에서는요. 전 세계 언어로 번역해서 불리는 이 곡의 가사 저작권이 모두의 것이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이전에는 미국의 한 음악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 상업적으로 부르거나 사용할 때 저작권료를 지불했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영어 노래로 기네스북에도 올랐던 이 곡은 무엇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노래? 자, 5초 시간 드립니다. 네. 5, 4, 3, 2, 1. 정답은요? 모르겠어요.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맞아. 이거 해피 버스데이 투. 자, 그러나 뭐 저희 또 자기백이 있기 때문에 자, 하나를 우리 지훈아 변호사님 뽑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셉이 한번 제가 또 한번. 예. 우리 조셉이 좋은 기운으로 전기 통하는 네, 걸로 하나 좀 콘서트 해서. 꽂는 걸로. 일단 뭐 전기가 통해야 일단 네. 뭐예요? 처음 보는 거예요. 피자 나라 양말 공주. 이건 또 뭐야? 이거 뭐지? 피자 나라 양말 공주? 피자인데? 이거 뭐지? 피자가 배달이 됐어요. 네. 이게 뭐예요? 우와. 열어볼까요? 양말이 들어있겠죠? 귀엽다. 귀엽다. 아, 이게 피자 양말이네. 저 애기가 좋아할 것 같아요. 아, 예. 아유, 근데 이게 참, 네. 예, 그러네요. 네, 또 근데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나눠주면 행복해질 수 예.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차라리 저 피자 한 판 드리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저는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자 김대수 교수고요. 예.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특히
유재석 선생님이 저희가 처음 뵙죠. 아 그렇죠. 처음 뵙죠. 근데 낯이 전혀 안 서르네요. 아 그래요? 네네네. 언제부터 카이스트 교수님으로 이렇게 재직을 하셨습니까? 저는 2004년부터 만 19년을 카이스트 교수를 19년을 하고 있고요. 예, 생명과학과에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자라고 하시는데 가끔 그런 얘기 들었어. 우리 그 일생을 살면서 우리 사람이 뇌의 어떤 뭐 능력을 뭐 20%도 못 쓰고 뭐 몇 프로 옛날 싸이월드에서 봤어요. 뭐 그죠. 예. 진짜 옛날부터 있었던. 아니 뇌과학자시니까 뭐 여쭤보고 싶어서. 예. 사실은 우리 뇌는 항상 늘 전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그 능력을 최대치로는 발휘를 안 합니다. 아 왜 그런 거예요? 그럼 죽습니다. 그래요? 예. 왜요? 뇌가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예. 뇌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열이 많이 발생하고 과부하가 걸리나요? 예. 그 뇌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뇌는 초저전력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에너지로 그 잠재력을 평생에 걸쳐서 쓰기 때문에 아주 절전을 하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그럼 궁금한 게요. 네. 어떤 미친 과학자가 뇌에 쿨링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춰놓고 이거를 뇌를 거의 한 최대한도로 쓴다고 하면은 진짜 사람이 똑똑해질 수 있나요? 그거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뇌 혈관이 굉장히 많이 나는 있고 속으로 저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나 하고 생각했는데 교수님. 실제로 뇌는 혈관들이 이렇게 굉장히 활발하게 구성이 돼 있어서 그리고 쿨링 시스템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제로 이 뇌가 쿨링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되게 옛날 사람인데도. 네네네. 아니 그 뇌과학자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연구하는 과학자죠. 네. 예, 특히 뇌가 하는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뇌는 뭐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는데 뭐 중요한 역할이 뭔지는 잘 혹시 그 새로운 회사에서 지금 적응을 잘하고 계시나요? 뭐 나름은 하고 있죠. 예. 예. 그 생물학적인 적응이 무슨 뜻이냐면은 자손을 번식했을 때 적응을 잘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보면 왜 동물원에서 새끼가 태어나면 되게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그 동물이 그 환경에 적응에 성공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가 이 자연 속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뇌가요? 예, 그게 제 연구 주제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오늘 교수님께서 이제 사랑에 빠진 뇌의 비밀을 알려주시겠다고 이거 아마 솔깃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동물이 생존을 하고 적응을 한다는 의미가 그게 인간적인 의미에서 이 배우자와 이런 애착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적응의 차원에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늘 갖고 연구를 하고 있죠. 아니 근데 사랑은 그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한다고 저희들은 늘상 그렇죠. 배워왔는데 이게 좀 머리로 사랑 이게 좀 약간 그 좀 혼란이 오거든요. 예, 그렇죠. 원래 그리스 학자 중에서 실제로 심장이 이렇게 뛰니까 사랑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 심장에 감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철학가 중에 그 알크메온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보니까 눈에 시신경이 뇌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이게 감각을 느낀다. 그러니까 심장을 뛰게 하는 거는 뇌다. 거쳐서 가는 거죠, 이제. 그렇죠. 제가 유재석 씨를 만났을 때 이렇게 어색하지 않은 거는 모든 국민의 뇌 속에는 지금 유재석 신경이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한 유재석 신경. 그래서 늘 만나요. 저도 있거든요. 네, 늘 만나요. 그래서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래요? 예, 실제로 레코딩하면은 측정을 하면 유재석 신경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있어요. 진짜 있어요, 교수님? 그럼요. 옛날에 미국 과학자들이 실제로 빌 클린턴 대통령의 그런 사진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흥분하는 신경을 발견을 해서 클린턴 신경이라고 이름을 붙인 적이 있어요. 클린턴 신경. 와 이것도 유재석 신경. 유재석 신경. 없는 사람 없죠, 유재석 신경은. 와 이거 참 뇌가 만들어내는 생물학적인 사랑은 3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어떻게? 첫 번째는 대상이 없어도 나의 반쪽을 만나고 싶다. 예, 그런 간절함. 그런 간절함. 그런 상태가 있죠. 그래서 그런 보통 성 호르몬들이 많이 관여를 하고요. 예,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우리가 원래는 눈이 4개고 입이 2개고 귀도 4개인 줄 알았어요. 그리스 사람들은요? 네, 왜냐하면은 나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의 반쪽을 만나서 완전한 모습이 눈이 4개. 만들려고. 그렇죠. 4개를 만들려고. 그렇죠. 그 신비한 힘이 뭘까? 나의 반쪽을 만나려는 그런 에너지. 그 에너지가 어디 모여 있냐면 뇌의 시상하분하는 부위에서 그런 신호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는 이렇게 생존과 적응에 관련된 그런 신호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금사빠라고 하는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은 생존과 번식에 좀 더 강한 사람들이라고 볼 어떤가요, 수 있을까요? 누구나 다들 평소에 저 사람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될까 고민하는 건 똑같은데 예. 좀 그 기준이 좀 낮으신 분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금방 저 사람도 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또 고백을 하고 금방 사랑에 빠졌다가 또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빠지고. 그 몸 안에 결제 시스템인데 도장 막 찍는 결제 시스템이 있네요. 통과. 네. 이거 정말 좋은 답인데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한번. 이거 3점, 저 3점. 침착맨 지금 감정이 막 통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뭐예요? 의사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에 빠지고 하지만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의사를 결정하는 이 사람과 연애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의사결정이 좀 빠르신 분들도 있고 좀 느리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사랑의 그 2단계가 있습니다. 뭡니까? 드디어 대상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연애하는 동안에는 또 뇌의 상태가 또 달라집니다. 그때는 뇌에서 특히 그 도파민이라든지 교감신경 이런 것들이 나와서 우리 몸에 신체에 변화가 생기죠. 늘 그대를 만나면 심장이 뛰고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맑게 보이던 세상이 이 대상을 만나면 주변이 뿌옇게 보이는 아웃포커스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실제로 그 일어나요? 실제로 일어납니다. 콩깍지가 실제로 있는. 그럼요.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약간 뽀사시한 그런 효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효과라는 얘기군요. 그렇죠. 근데 꼭 경험을 못 하셨습니까? 지하철에서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주변 사람들 뿌옇게 보이고 그 사람만 보이고. 없으셨습니까? 뭐 없다. 없으셨어요? 없다고 하면 또 이상해지는. 아까 막 주변이 막 뿌옇지도 않던데. 근데 우리 뇌가요 원래 주변이 뿌옇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거나 내가 몰입의 대상을 찾거나 거기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유재석 씨가 그걸 경험 못한 거는 거기에 집중을 안 하고 주변을 이렇게 했어요. 교수님,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했어요. 이거 얘기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그렇죠. 그건 당연하죠. 내가 몰입하는 대상이 나오면 그거 당연히 그런 거죠. 저도. 아니 이게 좀 뭐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이제 아까도 우리 침착맨이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 사랑이 이 뇌를 조종하는 거죠. 그런 상태가 이제 콩깍지가 씌었다고 그러는데 그 순간에 우리가 뇌를 관찰해 보면 마약에 심취했을 때와 같이 비슷한 뇌 부위가 활성화가 되는데 이제 그게 대표적으로 도파민 신경회로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세로토닌이라는 신경회로가 또 작용을 해서 이게 또 세상을 아름답게 보이는 세로토닌이? 세로토닌이. 그래서 나 자신도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이 달라 보이고. 그 사랑을 시작할 때는 그렇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데 왜 서로 또 다투고 그러는 걸까요? 이게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이거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2단계는 유효기간이 길게는 17개월, 짧게는 한 1년, 평균 한 1년 내외로 그런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에 뇌가 워낙에 에너지를 많이 썼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그렇게 몰입하다가는 수명대로 못 살겠죠. 건강이 나빠지고. 사랑도 너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니까. 그렇죠. 한편으로는 이게 좀 씁쓸하기도 한데요. 이게 뭐 사랑에 어찌됐든 유효기간이 있다. 유효기간 끝났거든요. 1년에서 17개월이니까. 그죠, 끝났죠. 저 결혼 이제 10년 됐으니까. 근데 또 그걸 또 순순히 그렇게 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이것도 오늘 TV 보시면서 과학적으로. 또 연인 사이에 뭐 부부 사이에 또 얘기 또 많이 오고 가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정상인 게 아니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사모님한테 실제로 교수님이 사랑의 유효기간은 1년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고. 근데 교수님도 요 질문을 영원한 사랑은 상당히 없어. 좀 멈칫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사랑의 유효기간이 명확하진 않은데 아니 아까는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그거를 1년이라고. 상대방 질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배우자가 나 정말 사랑해? 뭐 이렇게 얼마나 사랑해?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잘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상대방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고 대답을 해야지 뭐 그냥 우리가 이렇다고 해서 아니
1년이 지났잖아. 아이, 나 사랑해? 17개월이 지났잖아.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신 거죠, 그죠? 아, 그렇죠. 예, 낭만적인 사랑의 그 유효기간이 유효기간은 있고 있다. 그보다 더 깊은 사랑이 시작된다. 그렇지. 2차 사랑, 2차 사랑. 아,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야겠다. 2차 사랑. 사랑은 계속 이어진다. 이어진다. 그러나 우리 그 감정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인 그런 어떤 뜨거운 불타오르는 막 미치겠는 그런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 그죠. 자, 이것을 뭐 사랑은 뭐 1년에서 17개월 사이 끝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이제 애착의 단계로 가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심장도 뛰지 않고 이렇게 신체 변화는 느껴지지 않는데 그 뇌 속에서 연결이 형성이 됩니다. 예, 마치 유재석 신경이 생기는 것처럼 뭔가 내 이제 뇌 속에 배우자 신경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랑은 신경의 연결이다. 궁극적인 사랑은 그렇게 이렇게 뜨겁지는 않지만 괜히 없으면 허전하고. 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좀 섭섭하네요. 뜨겁지는 않지만 없으면 섭섭하다 그러니까 이거 좀 보통 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애착 관계를 형성을 해서 오랜 동안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애착의 단계에서는 옥시토신하고 바소프레신? 네. 이거 뭐 어떻게 검출이 되는 겁니까? 이게 뭐 어떻게? 옥시토신은 원래 모유를 만들어내는 호르몬이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옥시토신이 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 그래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옥시토신이. 예,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랑 오랫동안 살기 위해서는 뇌 신경 회로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옥시토신이 그런 사회적인 신경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하고요. 또 바소프레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배우자에게 집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쥐에서 바소프레신을 유전자를 없애게 되면은 쥐가 막 외도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바소프레신 유전자를 강화시켜주면 이 바람을 피던 쥐들도 가정에 충실하게 되고 예, 그런 실험 결과들이 있죠. 아니 그러면은 이거 사람한테도 바소프레신을 주사제로? 예, 이거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경회로에서 정교하게 작용을 해야지요. 예, 그냥 하게 되면 인위적으로 주입하는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 혈관의 이상이라든지 부작용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사랑에 관한 것을 뇌과학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흥미진진해요. 맞아요. 그래요? 우리끼리 뭐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가끔 하지만 이렇게 과학적으로 푸는 경우 사실 이건 좀 귀한 기회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제 감성적으로 이게 맞아 이렇게 근거 없이 말하는데 그렇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이제 납득이 왜냐면 되는 거죠. 깻잎을 우리 그 말년 씨가 그때 나와가지고 깻잎을 잡아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친구랑 내 애인과 셋이 밥을 먹는데 내 친구가 깻잎을 못 떼고 낑낑거리고 있을 때 내 애인이 친구의 깻잎 떼는 걸 도와줘도 상관없다. 아니다. 그걸 뇌과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걸 뇌과학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설명이 돼요? 일단 젓가락을 활용해서 깻잎을 뗀다는 거는 정말 그 뇌가 갖고 있는 최고의 기술입니다. 이 손가락 하나당 근육 숫자라는 신경을 하게 되면은 거의 기가헐츠인데 이건 5손가락과 기가헐츠요? 예, 이거 5손가락을 이용해서 젓가락까지 하는 거는 테라헐츠의 그런 프로세싱이 필요한 테라헐츠 정말 그 고도의 몰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내 배우자나 내가 사랑하는 옆에 있는데 그 장면을 보게 되면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교수님 얘기는 한마디로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그만큼 마음을 쓴다라는 얘기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거기 순간에 몰입하면 안 되죠. 이쪽에 몰입을 하고 있으면 자기 배우자에게 몰입했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건. 근데 나는 아무리 이게 과학적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이게 이 차트로 들어가나요? 뭔가 이렇게 조금 상대방의 공금에 빠졌을 때 그것을 도와주는 건 이건 본능이지 이것을 굳이 그렇게 하는 건 좀 인간적이지 않지 않느냐. 자,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게 깻잎이 저도 생각한 거예요, 교수님. 물러설 생각이 저도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깻잎이 2장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3차원 깻잎이 지금 2차원으로 완전히 붙어 있어요. 그런데 뇌가 뗐는데 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를 먹었어요, 상대방이. 근데 내가 이 깻잎을 잡고 있잖아요. 이건 또 내가 먹어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손을 댔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내가 먹었어요. 그러면 운명적으로 붙어있던 깻잎을 한 장은 그분이 드시고 한 장은 내가 먹었다는 게 교수님 이거는
이건 좀 약간 비약이에요. 로맨티스트세요. 네? 로맨티스트. 제가 봤을 때는 보면은 입장이 깻잎 떼주는 거 본능이다 편이고 본능이지. 뇌의 명령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는 배우자나 사랑하는 사람이 봤을 사람 때는 입장에서는.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 그건 뭔지 알겠다. 정리됐다. 드디어 복잡한. 드디어 이 복잡한 프로세스가 예. 정리가 됐어. 배우자의 성향과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해야 되는 행동이다. 즉 내 남자친구나 내 여자친구가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예. 하면 본능이어도 하지 말아야 한다. 자 그러나 어느 정도 이런 것들에 대한 서로 상호간의 이해도가 있는 커플이다. 그렇다면 해도 된다. 즉 알아서 잘 눈치껏 하시라. 길게 이어진 논쟁에 오늘 방점을 찍네. 이게 이제 실연의 상처, 이것 또한 좀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뇌과학적으로 좀 이런 것들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뇌과학적으로 예를 들면 보세요.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이말년 씨한테. 좋아요. 돌고래가 예. 물 위로 뛰어오르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지금부터 돌고래를 생각하지 말아 보세요. 계속 생각나죠? 나는데요? 예, 그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잊어버렸다는 걸 확인하려고 그러면 그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야 됩니다. 예. 의식하지 않으려고 하는 걸 의식하기 때문에 그 의식한 것 때문에 의식하려는 게 계속 의식이 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 줘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의식하지 않으려는 것이 이미 의식하는 것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거 한마디로 말하면 메타인지라고 그래서요. 메타인지요. 예, 아는 것을 아는 기능이 메타인지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려고 자꾸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메타인지 기능에 의해서 우리가 그 과거의 기억을 계속 소환하게 되는 거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뇌는 시간이 지나면 그걸 다 아름다운 추억으로 이제 포장하는 그런 놀라운 기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약이란 얘기예요. 포장 기능. 예, 포장 기능.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이별을 경험했을 때 그거를 나를 무시했다거나 뭐 나를 사랑하지 않다거나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그냥 아름다운 추억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